아, 아, 여보.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뒤덮인 남편의 관이 저 어둡고 차가운 구멍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었고 제 눈앞도 함께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던 제 몸을 누군가가 뒤에서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낮고 거칠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목소리.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저보다 10살 어린 시동생, 도진 씨였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남편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감히 느껴서는 안 될 것을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이토록 뜨거운가. 얇은 상복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의 몸이 제 등에 밀착되었습니다. 40대 후반 한창인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그저 따뜻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마치 용광로가 타오르는 것처럼 그의 열기가 제 몸으로 고스란히 옮겨붙는 듯 했습니다. 저를 받치고 있는 그의 팔은 평생 팬데만 잡아온 제 남편의 마른 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굵고 단단했습니다. 제 허리를 감싼 그의 팔뚝은 바위 같았고 그가 저를 지탱하기 위해 힘을 줄 때마다 그의 가슴 근육이 제 등 뒤에서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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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제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을 울리는 그 거대한 고동은 틀림없는 그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형수님, 제발, 이러시면 형님 가시는 길 편치 않으세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바퀴를 스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남편의 관을 바라보며 흘러내리던 제 눈물은 그가 제 몸에 닿은 순간부터 수치심과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뒤섞여 버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에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그것도 시동생의 품에서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제 이름은 박수연, 나이 5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명망 높은 대학 교수의 사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로 기억합니다. 28배 만나 3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68배 떠난 제 남편은 밖에서는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제게는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차가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거대한 유리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박 교수 사모라는 트로피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 만나는 친구들, 심지어 제 표정까지도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은 내 얼굴이야. 교양 없어 보이는 짓 하지 마.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부부관계요? 그건 신혼 초 아들과 딸을 낳기 위해 치렀던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제 역할이 끝나자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각방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집을 떠난 후 이 80평짜리 널찍한 아파트에는 남편과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논문을 썼고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말라가는 화초에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제 몸은 차갑게 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타오를 수 없을 거라 믿었죠. 남편의 병은 급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췌장암 말기. 병원에서는 길어야 6개월을 말했지만 그는 야속하게도 3개월 만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3개월간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천사표 아내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간 해왔던 의무의 마지막 장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숨을 거둘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지독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해방감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그 남자로 인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욕망으로 변질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동생 김도진, 나이 48. 그는 남편과는 피가 섞인 형제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결의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마르고 신경질적인 하얀 피부의 학자 타입이었다면 도진 씨는 180이 훌쩍 넘는 키에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야성미 그 자체였습니다. 젊어서부터 건설업을 한다며 전국을 떠돌았고 그 거친 일만큼이나 인생의 굴곡도 많았습니다. 결혼도 한 번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의 골칫덩어리이자 이단아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동생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저 무식한 놈. 땀 냄새 풍기면서 돈 버는 게 벼슬인 줄 알아. 상종 못할 인간이야.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도진 씨를 지난 30년간 10번도 채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아주 가끔 마주칠 때면 저는 그가 불편했습니다. 그는 저를 형수님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제 얼굴에서 시작해 목선을 타고 제 가슴 언저리를 대담하게 훑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불쾌감과 수치심에 황급히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던 그가 빈소가 차려진 첫날, 저녁 술 냄새를 살짝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저 왔습니다. 그는 상주인 제 아들 녀석에게 퉁명스럽게 목례를 하더니 곧장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구겨진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달려오느라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한 듯 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와이셔츠 단추는 2개나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어 헤친 셔츠 틈으로 저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의 굵은 목과 넓은 쇄골, 그리고 그 아래로 언뜻 보이는 단단한 가슴팍에 검게 자리 잡은 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교양과 품위를 강요당하며 살아온 제게 저렇게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남성성은 너무나도 자극적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수님. 그가 제게 절을 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가 몸을 숙일 때 팽팽하게 당겨진 바지 위로 그의 단단한 허벅지와 엉덩이의 윤곽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맙소사, 박수연. 정신 차려. 내 남편이 죽었잖아. 저 사람은 내 시동생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제 몸은 제 이성과는 다르게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지고 입술이 바싹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진 씨는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주인 제 아들보다 더 상주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빠 아빠하며 울기만 할 뿐 복잡한 장례 절차나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도진 씨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그는 거칠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심했습니다. 형수님, 이쪽으로. 그는 휘청거리는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제 어깨를, 제 등을 만졌습니다. 형수님, 뭐라도 드셔야 버팁니다. 그는 억지로 제 손에 따뜻한 죽그릇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러다 형수님까지 쓰러지세요. 형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저는 그가 건네는 그릇을 받아들다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크고 거칠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과 흙대가 낀 일하는 남자의 손. 평생 펜대만 잡아온 남편의 희고 차가운 손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손이 제 손등에 스치는 순간 저는 전기에 감전된 듯 움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형수님. 그가 황급히 그릇을 다시 잡으며 제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제 차가운 손등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차십니까?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게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듯 제 손을 가볍게 주무르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도련님, 도진이라고 부르세요, 형수님. 이젠 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의 눈빛이 저를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형수를 향한 걱정이 아닌 여자를 향한 뜨거운 연민과 욕망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긴 했나요? 형수님, 도진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밤 되니 춥습니다. 이러고 계시지 말고 저기 방에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상의에서 땀 냄새와 희미한 술 냄새, 그리고 강렬한 남자 특유의 채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아 보이십니다.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님이랑 사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남편도 제 자식들도 그 누구도 제게 해주지 않았던 그 한마디에 30년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흐흑, 흐엉.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고통을, 제 외로움을, 시댁의 골칫덩어리라던 상종 못할 인간이라던 이 남자가 알아준 것입니다. 그가 제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세요, 형수님. 실컷 우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괜찮아요. 그는 우는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어루만질 때마다 제 몸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이 남자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3일 밤낮을 꼬박 세운 탓에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관이 연구차에 실리고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려던 그 순간, 아, 정말 가는구나. 정말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오프닝의 그 순간처럼 도진 씨가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제 등을 쓸어주던 그 손길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강하고 노골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부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몸이 제 등 뒤에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껴버렸습니다. 제 엉덩이께에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선명하게 닿아 있는 것을,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흥분한 남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남편의 장례식에서 나한테? 저는 너무 놀라 울음도 잊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감싼 팔에 더욱 힘을 주며 저를 자신의 몸 쪽으로 바싹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이걸 느껴보라는 듯이 형수님, 형님 가셨어요. 이제 형수님 곁엔 제가 있을게요. 그가 제 귓가에 거의 학듯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당장 그의 뺨을 올려붙이고 미친놈, 이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메말랐던 제 몸이 그 뜨겁고 거대한 감각에 수치스럽게도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저만 빼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제각기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80평짜리 거대한 감옥에 저는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그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발인 날 느꼈던 그 지독한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쳤어. 나는 미쳤어.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저는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도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도진입니다. 여긴 어쩐 일로? 상속 관련해서 형수님이 직접 서명하셔야 할 서류가 좀 있어서요. 형님이 참 복잡하게도 해놓으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그날 그건 내가 잘못 느낀 걸 거야.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이 아닌 몸에 붙는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보다 그의 다부진 몸매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티셔츠 너머로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개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남긴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형수님. 이쪽 아파트랑 저기 제주도에 있는 별장이랑. 그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짚는 굵은 손가락과 팔뚝의 푸른 힘줄에만 시선이 갔습니다. 형수님.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강렬하고 뜨거운 눈빛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니요. 그냥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네. 형수님 같은 분이 우리 그 쪼잔하고 이기적인 형님이랑 어떻게 30년을 사셨어요? 그는 쪼잔하고 이기적인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아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저는 그의 말을 막아야 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도련님 형수예요. 형수님,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형님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왜 이러세요, 도련님? 도진이라고 부르랬잖아요. 그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은 너무나 강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발인 날, 기억나세요? 그날, 내가 형수님 뒤에서 안았을 때, 느꼈죠?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나요. 거짓말.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형수님도 떨고 있었잖아요. 그의 얼굴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안 돼. 도진 씨. 이러면 우리 천벌 받아요. 벌이라면 내가 다 받을게요, 형수님.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남편의 메마른 입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드럽고 뜨겁고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음. 저는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윗입술을, 아랫입술을 차례로 탐할 때 저는 30년간 닫혀있던 제 내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쥐고 제 몸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아니, 사랑했습니다. 형님이랑 결혼하던 그날부터, 20살 때부터 형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지금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도진 씨, 어딜? 그는 대답 없이 제가 30년간 남편과 함께 썼던, 하지만 지난 10년간은 저 혼자 혹은 남편이 가끔 의무를 치르러 들어왔던 그 차갑고 텅 비었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죽은 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남편의 침대에서 시동생에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40대 남자의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저를 몰아붙였고 30년간 굶주렸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인간은, 우리 형이라는 인간은, 대체, 그는 제 남편을 그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수치심보다 오히려 더 큰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저는 도진 씨의 도움으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던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도진 씨는 이혼 정리가 완벽히 끝났다며 제게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젠 수연 씨라고 부를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요. 가서 형수, 도련님 말고 그냥 수연 씨, 도진 씨로 그렇게 살아봅시다.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남은 인생,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도진 씨, 나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곧 할머니가 될 여자라고요. 나이 따위가 뭐가 중요해.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박수연이라는 여자야. 30년을 죽은 듯이 산 불쌍한 내 여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제 엄마 인생을 찾고 싶다. 조용한 곳에 가서 쉬겠다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이들은 뜻밖의 엄마 잘 생각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라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삽니다. 그는 작은 건설 사무소를, 저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를 엽니다. 물론 이따금씩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남편의 기일이면 멀리서나마 기도를 올립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단 한 번이라도 여자로서 행복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남편 죽자마자 시동생과 눈맞은 몹쓸 년이라 욕하겠지요. 압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륜이고 죗값은 언젠가 치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년을 그림자처럼 감옥 속의 새처럼 살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저를 유일하게 여자로 바라봐준 사람, 제 고통을 알아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도진 씨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제 허리를 감쌌던 그 순간, 그 지독한 배덕감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쩌면 제 남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 아니 욕망이라도 좋습니다. 이 지독한 감정이 죄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